미국에서 정말 대박이 난 의료 아이디어가 하나 있는데요. 이걸 한국에 그대로 가져오면 어떻게 될까요? 완벽해 보였던 이 아이디어가 한국의 독특한 의료 환경과 만나면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아주 흥미로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오늘 그 놀라운 실험의 전말을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문화와 시스템이 완전히 다른 두 나라 사이에서 벌어진 이 의료 실험의 결과가 어땠는지 저와 함께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죠. 자, 모든 이야기에는 시작이 있겠죠. 우선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입원 전담 전문이라는 당시에는 아주 낯설었던 이 개념이 어떻게 탄생했고 또 왜 혁명적이라는 평가까지 받았는지부터 알아볼게요. 입원 전담 전문의. 이름이 좀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개인 진료실 없이 병원에 아예 상주하면서 입원 환자만 24시간 돌보는 말 그대로 병원 전담 의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환자 곁을 떠나지 않는 거죠. 이게 얼마나 빨리 퍼져나갔냐면요. 정말 놀라실 거예요. 1996년에 하스피털리스트라는 단어가 처음 만들어졌는데 불과 20년 만에 미국 의료계의 표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미국 병원들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요? 와, 무려 5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뭐 이분들 없이는 미국 병원에 안 돌아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효과가 너무나 확실했거든요. 의료비는 줄여주고 환자가 병원에 머무는 기간도 단축시키고 그러면서도 치료의 질과 환자의 안전은 오히려 높여줬으니까요. 그야말로 네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은 셈이었죠. 자, 이제 무대를 한국으로 옮겨볼 시간입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검증된 어떻게 보면 완벽해 보이는 모델을 한국은 왜 도입하려고 했을까요? 여기에는 사실 한국 의료계만의 아주 절박한 사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목표는 아주 명확했어요. 첫째, 정말 살인적인 근무 시간에 시달리는 우리 전공의들 좀 살리자. 그리고 둘째, 그 때문에 불안에 떨어야 했던 입원 환자들의 안전을 확실하게 지키자. 바로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거였죠. 그래서 2016년에 정부가 직접 나서서 시범 사업을 시작했고요. 3년 뒤에는 124명까지 늘어났습니다. 물론 미국에 비하면 정말 작은 시작이었죠. 하지만 한국형 모델을 만들기 위한 아주 중요한 실험의 막이 오른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한국형 실험,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초기 연구들을 딱 들여다보니까요. 대답이 좀 묘합니다. 예스이기도 하고 동시에 노이기도 했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릴까요? 본격적인 결과를 살펴보기 전에 한 의학 논문이 이런 경고를 해요. 효과는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 이 말은 뭔가 우리가 기대했던 장밋빛 미래와는 좀 다른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암시였죠. 일단 좋은 소식부터 시작해볼까요? 2018년에 나온 예비 보고서를 보니까요. 와, 환자, 간호사, 전공의 할 것 없이 모두의 만족도가 눈에 띄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다들 환영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였죠. 좀 더 구체적인 연구를 한번 볼까요? 입원 전담 전문의가 돌본 환자들의 입원 기간이 실제로 더 짧아졌어요. 이건 팩트입니다. 특히 여러 질병을 동시에 앓는 좀 더 복잡한 환자분들한테서 효과가 더 컸다고 해요. 다만 병원 내에서 사망하는 비율 자체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툭 튀어나옵니다. 입원 기간이 줄어든 건 분명히 좋은 일인데 이상하게도 퇴원했던 환자가 다시 병원으로 돌아오는 비율, 즉 재입원율은 오히려 훨씬 더 높아져 버린 겁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병원에 더 짧게 있었는데 왜 다시 입원하는 사람은 더 많아졌을까요? 바로 이 미스터리가 이 한국형 입원 전담 전문의 제도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이자 딜레마가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서로 엇갈리는 신호들을 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아직 이 실험에 대해서 최종 판결을 내리기는 좀 이릅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섣불리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연구가 가진 한계점들 때문이에요. 우선 이건 과거 데이터를 그냥 돌이켜본 연구고요. 또 단 하나의 병원에서만 진행된 사례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왜 재입원율이 높아졌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해주지 못했어요.
심지어 연구에 포함된 의사 선생님도 낮에만 근무하는 딱 2분뿐이었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기엔 무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성적표를 한번 매겨본다면 딱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입원 기간을 줄이고 만족도를 높인 점, 이건 참 잘했어요 도장을 찍어줄 수 있겠죠. 하지만 사망률에는 변화가 없었고 무엇보다 재입원율이 오히려 늘었다는 건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로 남은 겁니다. 말 그대로 명과 암이 뚜렷하게 공존하는 상황인 거죠. 결론적으로 미국에서 건너온 이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한국이라는 새로운 땅에 완전히 뿌리내리기까지는 아직 더 많은 연구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정말 흥미로운 의료 실험의 다음 페이지는 과연 어떻게 쓰이게 될까요? 그 결과는 아마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겁니다.